그다음에 우리가 113번 문제를 보니까 옳은 걸 고르라는데 문제 자체를 이제 박스를 봐야 어떤 뭘 묻는 건지 알 수 있겠지. 이 첫 번째 문제가 보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이 나온다. 보통 개별 공시가 결정 나오면 뭐 물어보겠어? 주로 하자의 승계와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 거의 이거야. 응? 하자.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었다. 이 의미는 90일이 넘었다는 의미는 뭐야? 이제 이 딱 문맥을 보면 개별 공시 결정이 위법인데 그 위법이라는 걸 통지받았으니까 개별 공시 결정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알았는데도 90일이 넘도록 소송을 안 했다는 얘기야. 불가증력성 돼서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거잖아. 그런데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제 뭐야? 무슨 단어 나와? 그러니까 과세 처분 받았잖아, 처제 끝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에 딱 보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 위법인데 소송 기간 놓쳤고, 그래서 잘못된 개별 공시 결정 기초에서 자기한테 세금 부과된 거 소송으로 후행 처분인 과세 처분을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다투려고 한다. 응? 그러니까 하자 승계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미 알고 있지. 되는 거잖아, 판례가. 인정해 준 거지.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 처분 사이. 그지? 하자승계 인정.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이걸 하자승계 인정되니까 다툴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글뱅이는 갑은 토지대장의 전이면 밭이야, 밭. 그죠? 토지의 용도가 밭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건축이 가능한 대가 이제 건축 가능한 용도의 땅을 대지라 그러잖아. 응? 대로 변경하려고 지목 변경. 이거는 이제 끝에 지목 변경 신청. 이게 중요한 단어. 요거는 이제 그거 외우고 있어야지.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 토지 소유자에게 내 땅 용도가 잘못 기재돼 있다. 이걸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야. 응? 지목이란 거는 토지의 이제 용도인데 이 토지 용도가 뭐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도 달라집니다. 밭으로 돼 있는 것보다 대지가 돼 있을 때 세금도 더 많이 부과돼요. 어쨌든 땅값이 더 비싸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목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지목이 잘못 기재돼 있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행위는 어떻게 돼?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 따라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하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권리 침해한 행위가 돼서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된다. 이게 이 논리야. 질문의 의도는 이거라고. 지목 변경 신청이라는 단어 뜨면 이거 묻는 거야. 신청권 있느냐? 그래서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되는 이거 묻는 거야. 지목 변경 신청은.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세 번째 거. 을은 자기 땅이 사실은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땅이 사실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기관이 작성해 놓은 토지대장에 행정기관이 작성한 장부인 토지대장에 토지 소유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바꿔달라. 변경해달라. 그래서 키워드는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 토지대장에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땅 주인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름이 땅 주인 이름이 명의 변경 신청이지. 근데 이거 신청권 있느냐? 이게 문제돼. 자, 이거 신청권 없대. 신청권이 없대.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누구 땅이라고 원래는 을의 땅인데 갑의 땅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래도 그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가 진짜로 토지 소유자 누구냐 여기에 별 영향을 안 준대. 이건 그냥 행정기관이 그 행정관리 차원에서 그냥 작성한 장부이지 이게 진짜 누구 땅이냐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아니래요. 응? 그래서 토지대장에
땅 주인이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으니 변경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누구 땅으로 명의가 누구 땅으로 돼 있느냐는 실제 땅 소유자의 권리에 별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래. 그래서 신청권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지목 변경 신청.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 신청.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응? 그리고 이렇게 결론. 자, 그러면 질문의 의도가 1번은 어떻게 돼? 갑은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응? 응? 즉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 개별 공시가 결정을 통지받고 나서 응? 과세 처분은 90일이 지나서 나왔지? 그럼 과세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아직 90일이 안 지났다는 말이 되는 거지?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있은지 아직 90일이 안 지났다는 말하고 같지? 그러니까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개별 공시가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하러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위에 문장에서는 90일이 지나버려서 이제 과세 처분까지 나온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공시가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는 없지만 이 1번 지문은 과세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있은 후 90일이 아직 안 지난 시점이니까 하자 있는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갑은 과세 처분,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 이렇게 봐. 과세 처분은 후행 처분이야. 후행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더라도 그에 앞서 행해진 선행 처분의 위법이 있다면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해서 후행 처분 취소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하자의 승계 문제잖아. 근데 이미 우리 알고 있어. 개별 공시의 결정과 과세 처분자 사이는 하자 승계 인정한 사례. 그러면 후행 처분 자체는 후행 처분 자체가 위법이 있다면 후행 처분을 갖고 소송하면 되지. 근데 후행 처분 자체는 위법이 없어도 응? 후행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왜? 선행 처분인 개별 공시의 결정이 위법이니까 그걸 위법을 이유로 해서 후행 처분인 과세 처분 취소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하자 승계 인정된다는 말이잖아. 2번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응? 2번이 맞고, 자 3번은 세 번째 동그라미 내는 거지. 토지대장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 주인이 잘못 기재돼 있으니 아니구나. 네. 자 3번은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둘째 줄 뭐야? 지목 변경 신청이지. 그러면 요거야. 지목 변경 신청권이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응? 신청은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그러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 소송 대상이 거부 처분이니까. 근데 없다라고 해서 X고, 그치? 반대로 4번은 토지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땅 주인 이름 잘못 기재돼 있다. 응?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 땅 주인 누구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행정기관이 행정 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작성한 장부이다. 이런 이유로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이라서 소송 대상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처분성 인정 X지. 응? 그래서 요거는 3번, 4번은 꼭 외워야 될 사항입니다. 지목 변경 신청.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지목,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명의. 자, 꼭 외워둬야 됩니다. 응? 자, 그다음에 이게 작년도 문제구나, 그죠? 거기까지. 그다음에 114, 115는 풀었죠? 응? 봅시다. 풀었고, 그다음 116. 취소와 철회. 야, 이거 자주 나온다. 취소, 철회 같이, 그죠? 자, 1번 또 나왔네. 답 나왔네. 과세 처분, 취소, 다시 취소해서 살려낼 수 없다.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 그랬어. 그지? 아우, 이런 거는 뭐 그냥. 그 다음에 2번. 적법한 처분이래. 그리고 두째 줄에 철회. 그리고 철회의 대상은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에 나중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지. 새로운 사정에는 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병이 생겼거나
그런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철회하는 별도의 행위로 철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적법한 처분, 중대한 공익 또는 사정 변경 이런 이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철회 조치할 수 있다. 문제 없죠? 3번 첫째 줄 수익적 행정행위래. 수익적인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철회. 이거는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철회하는 건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전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최종 처분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절차법. 그래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즉 이 절차가 바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철회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니까 이미 줬던 이익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맞고 4번 뭐야? 취소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 계속 똑같은 거 물어봐. 그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16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 그죠? 자, 그 다음에 117번 했고 118번도 했지? 예, 그 유승준 사건. 자, 그 다음에 119번도 부관했고 그 다음에 120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120번은 철회.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 철회. 네. 그러면 뭐 물어볼 게 뭐 있겠어. 뭐 철회하는데 뭐 이런 것도 철회 사유가 되느냐, 뭐 철회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가 논점이 되겠다. 그지? 철회하면 또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느냐, 소급해서 효력.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효과까지 생기려면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1번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 등의 행사는, 여기서 취소권 등 하면 취소나 철회 다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건 어쨌든 뭐 하자가 원래부터 하자가 있는 것이었던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 어쨌든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다시 박탈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응?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든지 다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받게 되는 취소나 철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이익 형량을 해서 취소 철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게 나와야만 취소 철회 조치가 적법이 된다. 응? 다만 이제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있으면 그때는 조금 다르지. 어쨌든 1번은 문제가 없겠죠. 이익 형량 해야 돼.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 등의 행사는 이익 형량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 취소나 철회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까지는 없어도 되지만 이익 형량을 해서 철회, 취소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야. 맞고 2번도 뭐야? 아까 나왔던 문장 그대로네. 철회에 대해서 묻죠. 하자가 없는 행위라도 적법한 행위가 됐다 하더라도 처분 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이 필요 있으면 이를 효력 상실시키는 별도의 철회 조치를 해서 철회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문제 없고 3번은 웃기지? 응?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나 철회시킬 등의 사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X지. 무조건 허용 안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능가하는, 상대방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다른 국민들의 이익 보호 필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익 형량 결과 취소 철회 필요성이 더 크면 허용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허용 안 된대? 그러니까 X잖아. 그치? 1번처럼 이렇게 되면 허용될 수 있다 했는데 3번에 가면 취소나 철회시킬 사유가 있어도 허용 안 된다? 국민의 기득권 침해, 물론 국민의 기득권 침해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잖아. 근데 왜 안 된대? 그러니까 3번 틀렸지. 그 다음에 4번은 2번도 틀렸지. 끝에 가서 없다라 그래서 잘 나가다가 있다라고 와야 되는데 없다라고 나와서 틀렸고, 한 끗 차이로 3번 틀렸고, 4번은 처분 당시에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 2번 얘기 똑같고 이런 이유로 철회할 수 있는데, 그지? 야, 이거 문제 그지같이 냈다, 그지? 2번을
하여튼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판례인데 이럴 경우에 하나요? 허용된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 122는 풀었죠. 뒤에 또 하자 나오는 것보다 123번도 풀었고 124번. 야, 취소하고 철회는 같이 묶어서 많이 내네. 취소 철회 124번 문제. 응? 취소 철회 설명으로 틀린 거고 그래. 자, 1번 수익적 처분의 하자. 국민한테 이익 준 조치를 했는데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첫째 하자가 있어서 행정청이 취소한대. 응? 그런데 이 경우는 뭐야? 두 번째 줄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청한데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뭐야? 신뢰보호 필요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뢰보호 고려하지 않고 취소했어도 뭐야?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건 뭐 익숙하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 처분청은 하자가 있는 처음 할 때부터 하자가 있는 처분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아, 맞아. 그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줄까지 맞고. 따라서 국민영업법이 정한 수급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연급 진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 처분과 별도로 지급 결정.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지급 결정 자체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판례 문장은 뭐 연금이든 보조금이든 지급 결정이 잘못됐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응? 근데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하는 게 적법한 조치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된 돈까지 환수하는 게 반드시 적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근데 문장 뜻은 잘 봐. 그 환수하는 게 반드시 적법인 건 아니지만 지급 결정 순서로 보면 넷째 줄에 환수 처분하고 별도로 지급 결정 취소할 수 있다. 지급 결정 취소하고 환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급 결정 이 문장의 의도는 지급 결정 순서상 지급 결정을 먼저 취소하고 그다음에 뭐야? 환수 처분도 할 수도 있고 환수 처분까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있다. 지급 결정만 취소하고 환수 처분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이 질문의 뜻은 지급 결정도 취소하고 환수 처분도 취소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문제 없죠? 지급 결정과 환수 처분. 이 둘의 관계야. 응? 지급 결정 취소하고 환수 처분도 할 수 있고 지급 결정만 취소하고 환수 처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지급 결정 취소하고 환수 처분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응? 3번은 문장만 길지 과세 처분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묻는 거잖아. 안 되지? 소생. 그러면 어떻게 돼? 둘째 줄에 소생시킬 수 있으면 잘못했지? 소생시킬 수 없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를 다시 지우려면 제대로 된 세금 보상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틀렸어.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소생시킬 수 없고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4번을 잘 공부해야 돼. 4번 첫째 줄 봐. 국민한테 이익주 처분 취소권 등의 행사는 취소해야 될 상대방의 이제 기득권 침해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의 기득권 침해를 능가할 정도로 취소해야 될 중대한 공익상 필요 같은 게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이익 형량. 응? 그런데 요거는 처분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 이렇게 이제 이익 형량 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는 셋째 줄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쟁송 취소는 이거 위법한 처분이다 취소대로 쑥 들어갔어. 그럼 법원은 쟁송 취소가 소송을 통한 취소잖아. 소송에서 법원이 취소 판결 내리는 것은 처분이 위법이다 그러면 취소하는 거야. 응? 이거 뭐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할 정도로 뭐 정당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안 따진다는 얘기지. 법원이 취소하는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 인정되면 취소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앞에 세 줄까지는 수익적 처분 직권 취소시킬 때 이익 형량해야 된다는 이 논리는 이익 형량을 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논리는 셋째 줄 직권 취소에만 적용되는 거지 행정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만 적용되는 거지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송 들어가서 법원이 쟁송으로 취소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요새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알아야 돼. 쟁송 취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응? 취소할 때 이익 형량에서 취소해야 된다는 논리는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나올 거야 아마 이제 뒤에 가면.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됐고, 그 다음에 127번 했나요? 했어요? 자, 128번. 처분에 하자 있는 처분일 때 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인 경우 차이가 안 나는 거. 응?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 여기서 무효와 취소로 구별할 실익. 이거는 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인 경우 다르게 취급되는 거. 응? 그거 골라보래.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돼? 자, 처분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어떤 민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이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일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 방법. 이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기억을 간단히 여기면 일단 좀 민사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 심사 판단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응? 민사법원은 행정기관에 행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아닌지 심사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까지 나아가. 위법의 정도를 따져보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서 무효로 나온다. 응? 그럼 무효인 경우는 민사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무효인 경우는 공정력이 없잖아. 민사법원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이 처분은 효력 없는 거야. 효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그에 따라 민사소송 재판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민사법원도 어떻게 했어? 효력 부정하고, 법원도 효력을 부정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 효력, 아니 무효인 경우는 누구든지 이건 효력 없는 거다라고 효력 부정하고 안 따라도 되잖아. 근데 취소 사유로 나오면 어떻게 돼? 취소 사유인 경우는 공정력이 있는 처분이 돼서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어떻게 돼? 이거 취소를 못 시키잖아. 효력이 있는 거로 인정하고 재판해야 돼요. 효력이 유효하다고 인정. 그래서 민사법원은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효력 부정을 못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바로 요거 묻는 거야. 무효로 나오냐 취소사유에 따라서 민사법원이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재판할 수 있느냐. 응? 무효로 나오면 효력이 없다고 효력을 부정하고 재판하면 되지만 취소사유로 하면 민사법원이 효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재판해야 된단 말이야. 응? 효력 부정까지는 못해. 그러니까 기억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효로 나오냐 취소사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다. 선행처분이 무효면 어떻게 돼? 후행처분 그냥 자동으로 쫙 다 무효가 되지. 근데 선행처분이 취소사유면 취소인 위법이 후행처분에 승계돼서 후행처분도 위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있고 나눠지잖아. 그지? 그래서 무효일 때는 나눠지지 않고 무조건 승계되고 취소할 때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니은도 차이가 있습니다. 디귿 사정 판결은 취소 사유 있는 처분에만 있죠. 취소 사유가 있어서 법원이 소송 제기를 받아 심사를 해봤더니 처분이 위법이고 취소 사유가 있다. 그럼 원래 취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 취소하면 공익에 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위법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릴 시 사정 판결은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왜? 아니 처음부터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아무리 공익상 필요해도 그걸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정 판결은 무효인 처분에는 인정이 안 되고 취소 사유 있는 처분에만 사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내려질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은 국가배상 청구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효일 정도의 위법이 있든 취소 사유일 정도의 위법이 있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위법의 정도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위법한 행위였다. 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손해 입은 이상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위법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중대명백한 위법이냐 경미한 이거는 안 따져.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한 애가 위법인지 아닌지 인정할 때는 무효냐 취소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위법이라는 점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은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치? 기역, 니은, 디귿은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냐 취소냐가 차이가 나는 거고, 리을은 그냥 위법이면 되는 거지. 무효일 정도의 위법이냐 취소사유일 정도의 위법이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 또 낸 거예요. 최근 들어 또 낸 겁니다. 그래서 리을만 빼고 기역, 니은, 디귿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요. 129번 판례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아닌 거 고르래. 무효로 판결한 거 아닌 거. 그럼 1번 어때? 납세자가 아닌, 즉 납세자 이꼬르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아닌 제3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조치. 이거는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닌 재산을 압류에 따라서 판례가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1번 무효. 자, 2번은 내부 위임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함에서 군수가 자기의 명의로. 자, 무슨 단어가 키우는 내부 위임이야. 자, 내부 위임되면 우리가 내부 위임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 그래 저 취소송 뭐 항고송에 피고할 때도 이게 위임, 대리, 내부 위임 이런 거 이제 다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지. 여기 보면 도지사가 군수에게 이게 내부임을 했다는 거잖아. 어떤 처분을 할 거는. 근데 내부임이란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지네들끼리만 조직 내부에서 야 이거 이 권한 내 권한인데 네가 좀 대신 처리해 시키는데 이게 행정 조직이라고 하면 행정 조직 밖에 국민한테는 실제 업무는 군수가 처리해요.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가 처리해. 그래놓고 군수가 국민한테 내보낼 때는 어떻게 써서 내보내는 거지? 자, 업무 처리 무슨 내용의 조치를 한다? 여기 누구 이름 써서 나가야 돼? 도지사 이름 써서 나가야 돼요, 도지사. 응? 내부임이란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부임이란 말 자체가 자기네 조직 내부에서만 야, 군수 이거 내 업무인데 네가 좀 대신 처리해. 그리고 밖에 내보낼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내보내. 이게 내부임이야. 그러면 실제 업무는 군수가 다 처리해놓고 나갈 때는 도지사 이름 달고 나가서 국민은 도지사가 자기 권한을 스스로 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부임이야. 그러면 군수가 내부임, 도지사로부터 내부임 받았다면 여기 도지사 이름 써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군수가 잘못했다는 얘기냐? 여기 키워드가 내부임, 그 다음에 누구 명의로 했대? 내부임 나고 누구 명의로 했대요? 군수가 자기 명의로 했대. 요게 둘이 키워드야. 내부임이 됐으면 내부임을 받은 하급기관은 위임한 상급기관 이름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했다면 도지사 명의로 내보내야 되는 건데 하급기관인 군수가 지 명의로 했다면 자기 명의로 할 권한도 없는 애가 자기 명의로 내보낸 게 돼서 이거 무효라는 거야. 무효. 도지사 명의가 아니라 이게 해놓고 군수 명의로 내보냈다면 이거는 무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효. 응? 그래서 내부 위임, 그 다음에 하급기관인 군수가 자기 명의로 했다. 무효다. 도지사 명의로 했어야 적법인데. 그 다음에 뭔 소리지? 여기 무슨 음악학원 있나? 위에? 거기서 나오나? 자, 3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아요. 판례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보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서로 하게 돼 있는 처분을 구두로 하면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 3번도 무효, 문서로 하게 돼 있는 처분을 구술로, 구두 또는 구술로 한 거 무효. 그래서 소방서장이 구두로 뭐 시설 보안 명령 내린 거, 또 경찰관이 경찰서 찾아온 사람한테 말로 다 구두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알린 거 이거 다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사업인데 안 거치고 했대. 안 거쳤는데도 사업 승인 내준 거 아까 무효라고 본다 그랬지? 그러면 답은 5번이네. 그지? 이미 알고 있는 거. 순서상 처분이 먼저 있고 나중에 그 근거법률 위헌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 처분은 중대한 위법은 있으나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취소 사유. 그래서 비교적 쉽죠? 쉬운 거였어. 자, 그 다음에 131 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자. 132도 했을 거고 133도 했을 거고 134, 135 다 했을 것 같네? 하자가 어디 나오나 봅시다. 136도 했고 137도 했고 138, 139 부관 다 했네. 다 했고 143도 했고 144도 했어요? 4 했고 145 안 했어요? 네, 145부터 보죠. 145부터는 많이 문제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자, 145 옳은 거 오르래. 자, 1번. 요거는 헌법재판소법 47조의 내용을 물어봤는데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 결정하면 원칙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로 소급해서 이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날부터 장래를 향해서 그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핵심은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 이거야. 응?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하고 있느냐? 어느 때부터? 응? 원칙적으로 그 법률 또는 법률정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아닙니다. 없는 말 만들어냈어요. 소급하는 게 아니고 위헌으로 결정된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법이 효력이 위헌 결정된 날부터 장래를 향해 그 법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써 있습니다. 응? 그래서 1번이 X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처분에 이미 불가증력이 생겼거나 즉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거나 또는 이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면 말하자면 이거 소급시켜서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없어지게 만들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소급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지. 응? 그러니까 특히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라는 말이 힌트야.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면 기존에 이루어진 일까지는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는 뉘앙스가 나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장래를 향해서만 없어지게 해야 마땅하죠. 법적 안정성 요구되는 경우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X가 됐고요. 3번은 중대명백설. 중대하고도 명백. 중대라는 건 법 규정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명백하다는 것은 외관상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위법임이 명백하다.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문제 없고. 그래서 중대한 위반이 있고 일반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서도 외관상 명백해야 된다. 이게 3번이 중대명백설을 설명한 거 맞아요. 3번이 정답이 되네. 그럼 4번 어디가 틀렸어? 틀렸지? 여기 순서를 보면 처분이 있고 난 뒤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여기까지를 잘라보면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 여기에 질문의 핵심은 어디야? 그러면 처분이 있고 난 후에 근거법률 위헌으로 결정되는 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 더 나아가서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행위란 말이야. 이게 주어야. 그러니까 아까 공부했듯이 처분이 있고 근거법률 위헌 결정 내려졌고 위헌 결정 내려졌는데 그러면 근거법률 위헌 결정 내려지면 이 처분은 뭐가 된다 그랬어?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취소 사유면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니까 너 왜 안 따라? 하고 위헌 결정 난 후에 이 취소 사유는 효력이 일단 있는 거니까 왜 안 따라 하고 이거 강제하는 거. 이 집행. 그래서 위헌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이 앞서 행해진 그 처분의 집행행위. 이게 바로 강제 집행이지. 강제 징수 아까 이 집행이 이거는 뭐가 된다며 이러는 거야.
위헌 결정 난 이후에 집행하는 거지. 이건 뭐야? 무효. 그지? 그래서 핵심은 두 번째 줄에 그 처분의 집행행위, 이거에 효력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위헌 결정의 규성, 이미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을 집행을 하는 게 돼서 위헌 결정의 기성력에 위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로 써야 돼. 기성력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했다면, 집행행위 했다면 이거 무효다라는 게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죠. 응? 응.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또 틀렸지? 응? 순서가 어떻게 했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조례가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에 위헌 위법으로 결정된다. 그렇지? 그 처분이 먼저 있고 이거 묻는 거잖아, 이거. 응?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근데 왜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 사유 X,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응? 그렇지. 다만 이제 이거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진 않아서 취소 사유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이걸 무효로 해줘도 상대방의 구제 필요성은 매우 커서 무효로 해줄 필요가 있는데, 뭐 제3자 등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별로 없어서 무효로 해줄 필요성이 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효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예외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다루는 거야. 그지?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6번. 하자 틀린 거. 자, 1번의 키워드는 사정 판결. 그 다음에 첫째 줄 무효래. 무효면, 처분이 무효면 사정 판결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무효면 유지시킬 효력이 생기지도 않아서 사정 판결 대상이 아니야. 취소 사유일 때만 사정 판결 할 수 있어요. 무효, 사정 판결 할 수 없다. 오, 그지? 그 다음에 2번. 2번은 무슨 소송이야? 취소 소송을 내놨는데 무슨 판결을 해달라고 청구한대, 국민이. 원래부터 무효인 조치였음을 선언하는 뜻으로 취소 소송. 첫째 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응? 이게 제목이지. 소송은 취소 소송으로 제기해놓고 원래 조치가 무효였다고 선언해달라는 뜻이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런 소송을 우리 대법원은 받아주는데 조건을 달아. 취소 소송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만 받아준다. 그 취소 요건이 두 가지 핵심적으로. 뭐야? 소송 제기간 90일 이거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먼저 거치게 돼 있으면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된다. 응? 근데 원래 그냥 무효 확인 소송하면 이거 안 거쳐도 되잖아. 근데 왜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의미로 취소 소송 제기하려면 이거 취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 2번이 옳은 거야. 응? 그 다음에 3번. 문장 길게 써라. 어떤 처분이 무효라고 인정, 이거 중대명백설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론. 어떤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처분의 하자가 법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지? 그것이 객관적으로도 외관상 명백하게 위법일 것을 요한다. 응? 그런데 이것의 판단 기준은 뭐야? 그 셋째 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은 고려함이 없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법의 목적, 의미, 기능 이런 것도 다 모두 다 함께 따져봐가지고 결정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은 고려함이 없이, 이 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응? 그것도 다 고려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 4번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간단히 얘기하면 하자가 중대한 하자는 있는데 외관상 명백하지는 않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뭐야? 무효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 예외 사례. 그래서 읽어보면 아까 나왔듯이 이거 첫째 끝에 보면 하자가 중대. 응? 근데 여기에 명백하다는 말은 없어. 하자가 중대. 둘째 줄 끝에. 근데 명백하지는 않아. 그런 경우라도 어떻게 돼? 그 처분을 무효로 해주면, 첫째 끝에 무효로 해주더라도
뭔가 이해관계 있는 다른 국민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안정성은 별로 해치지 않는 반면 이걸 무효로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처음부터 안 따라도 되는 것으로 무효로 해줌으로써 첫째 끝에 구제가, 두 번째 줄, 셋째 줄 끝에 구제가 필요하대. 상대방 무효로 해줌으로써 상대방 구제의 필요성은 크고 필요한데 뭐 이해관계 있는 다른 국민은 없으니까 그걸 무효로 해도 법적 안정성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럴 때는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로 해줄 수 있다. 이게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라 판단한 예외적 사례입니다. 응?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4번이 4번도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147번 안 했죠? 자, 우리 예전에 9급 정도까지만 풀어봤던 것 같아. 자, 틀린 거 1번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구전염병 예방법이고 현재 법 이름은 뭐로 바뀌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염병이란 말을 안 쓰고 감염병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 행해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여러 조치들은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감염병 예방법. 법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첫째 끝에 요새 예방 접종 대표적으로 요새 코로나 접종하냐.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 백신 주사 맞췄는데 누구는 죽고 막 장애 생기고 하잖아. 그치? 이거. 그래서 예방 접종을 위해서 질병이나 장애 사망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예방 접종으로 인한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 아니 사망을 했는데 이게 예방 접종 때문에 생긴 사망이나 질병이냐. 인과관계가 중요하잖아. 그 인과관계 이게 사망 질병 장애가 예방 주사 때문에 백신 때문에 생긴 거냐 아니냐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냐 그 판단은 그러니까 예방 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인지 아닌지 이거 인정 여부 결정은 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맞습니다. 재량. 응? 근데 거의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응?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한 거다. 백신이 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거의 인정을 많이 안 해줘서 그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이 되게 울분을 많이 터뜨리고 있다 그러잖아. 그지? 응? 아니 좀 어려운 문제죠. 응?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문제야. 응?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여러 가지 섞었다. 부담 붙이는 방법. 부관으로서 부담 붙이는 방법.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미리 상대방과 협의해서 붙일 수도 있다. 맞고 3번. 자, 부담이나 부관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부관이 붙은 주된 처분이 행해질 당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럼 첫째 줄에 부담을 붙였는데 부담이 붙여지는 처분이 행해질 당시 법을 기준으로 볼 때 적법하게 붙였다면 그 뒤에 법이 개정이 돼서 더 이상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그 영향 안 받아.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도 붙여놓은 부담이 곧바로 위법이 된다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응? 그죠? 따라서 세 번째가 틀렸네. 그죠? 법이 개정됐어도 효력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이 되어 효력이 소멸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는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에 법령 개정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응? 3번 X가 됐어요. 4번은 첫째 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처분을 내린 처분한 행정청이 취소할지 취소를 하지 않을지. 직권 취소는 재량입니다. 행정청이. 응? 취소할지 여부는 직권으로 취소할지 여부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된 거고 여기 이해관계인인 제3자는 이 처분 하자 있게 된 거 맞잖냐. 그렇다면 취소를 해줘 하고 행정청한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응? 법에 규정이 있다든지 법 해석상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면 모를까. 그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 원칙이 행정청한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을 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인이 거부해도 그거는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아요. 5번은 생략. 그지? 상대방 귀책사 있잖아. 신뢰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 148번. 무효냐 취소사유냐? 옳은 거. 또 나왔다. 1번. 무효인행위는 공정력, 불가증력 이런 거 없습니다. 2번. 2번 같은 거 이거 독일에 있는 규정이에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뭐 허가 내줘놓고 허가 잘못 나갔는데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취소해야 된다고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건 그 하자 있는 처분 등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몰랐다면 처분 등이 있은 다음부터 2년 내에 취소해야 된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응? 독일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행정청은 취소할 수 있는 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1년이 넘도록 취소를 안 했으면 취소 못하게 제한을 받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X가 됐어요. 응? 3번도 X죠. 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래. 어떤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달라고 국민이 소송을 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한 행정청은 지가 한 처분 위법이라고 인정되면 소송 도중에 얼마든지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건을 제대로 해서 다시 적법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그 소송은 이제 취소됐으니까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서 각하되는 거고, 그지? 자, 그렇다면 소송 진행 중일지라도 처분한 행정청은 그 분쟁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X예요. 4번은 행정사건을 성결 문제라면 민사소송에서. 자, 우리 아까 공부한 거죠. 민사법원, 민사소송 제기받은 민사법원 위법 정도 심사해보고 무효로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건 효력 없는 조치야. 효력 부정하고 재판할 수 있지? 취소 사유로 나오면 효력 부정 못해. 효력 있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재판해야 돼. 그럼 4번 맞아요? 민사소송에서 첫째 줄 중에 민사소송 재판하는 법원은 원래부터 무효인 행정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벌써 틀렸어요. 심사해보고 무효로 나오는 행위면 무효라고 확인하고, 그죠? 무효라고 인정하고, 응? 효력 부정해도 되지만, 그지? 둘째 줄에 뭐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있다? 취소할 수 있는 오히려 효력을 부정 못해요. 반대로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번 X, 5번은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소기간 준수해야 된다? 틀렸죠. 소송기간 자체 제한이 없거든. 아무 때나 무효로 확인하다 소송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섞었네요. 그래서 3번이 뭐가 옳은 거로 그랬지? 1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9번. 이 질문 자체가 뭐야? 선행 처분에 위법이 있다. 취소사유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후행처분 취소해달라. 이게 후행처분 효력 다툴 수 있느냐? 뭐 묻는 거야? 하자의 승계. 인정된 거 고르라는 건가? 그치? 첫째 그때 선행처분이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행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하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하자의 승계 인정한 경우를 골라라. 이 문제죠? 하자의 승계 인정. 1번 어때? 세금 부과하는 거 의무 부과하고 강제징수는 별개. 하자의 승계 인정하는 거. 당연히 여기는 앞에 선행처분이 무효라는 건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맞네. 표준지 공시가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 재결해서 보상금 잘못 결정한 거 다툴 수 있다. 그죠? 2번이고. 구별해야 거 5번 철거 명령하고 대집행 절차 사이는 하자승계 안 되죠. 나머지는 인정 안 된 것들, 그지? 인정된 거 위주로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2번이 답이었죠. 그 다음 150번. 자, 보자. 옳은 거 골라라. 서울시장은 갑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근데 갑은 서울시장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서 취소해달라고 취소송을 제기하고 그 부담금 부과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판정해달라고 청구했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대. 여기까지 놓고 보면
어떤 경우에 해당돼? 이거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부담금 부과처분이 먼저 있었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담금 부과처분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내면서 근거법률위원이라고 판정해달라고 신청했더니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질문이 이 처분은 무효냐 취소냐 이거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세제 끝에 을은 또 다른 사람이네. 을은 갑과 똑같은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 서울시장은 강제징수를 위해서 재산 압류 조치까지 들어갔대. 응? 그 다음에 병은 갑과 똑같은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받았으나 이를 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냈대. 그냥 낸 사람. 그런데 을과 병에 대한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소송기간 다 지나버린 상태래. 자 그러면 이거랑 내가 강의할 때 이론 강의할 때 세 사람의 경우를 설명을 했었지. 자, 어떤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기는 갑을 병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갑, 을, 병 이게 다 모두 똑같이 부담금 부과했지. 근데 갑은 어때? 이 사람 안 냈어. 부담금 안 내고 이 사람 뭐 했대? 취소해달라고 소송 냈어. 이 사람은 갑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이 법률이 위헌이다 판정해달라고까지 주장한 사람. 그치? 그다음에 을은 어떤 사람이래? 을은 소송도 제기 안 하고 을은 소송도 제기 안 했고 또 뭐야? 그렇다고 순순히 납부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버티게 하는 사람. 그치? 무작정 버티는 사람. 그 다음에 병은 어떤 사람이야? 이건 순순히 납부한 사람. 소송 안 하고.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기한테 부담금 부과한 이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해달라고 헌재까지 신청이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위헌 결정 내려졌다는 헌재 결정. 그치? 그러면 자, 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이 처분은 어떻게 된 거야? 무효야,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 이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는 이 법률이 위헌인지 결정이 안 내려졌으니까 이 처분은 하자가 있는데 마치 근거 법률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서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것이나 명백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취소 사유다.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응? 취소 사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취소 사유인데 갑은 이미 소송을 제기해놨으니까 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어떻게 재판해야 돼? 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법률 위헌이라고 결정해. 그러니까 위헌 결정 나온 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거법률 위헌이니까 위헌에 따라서 갑이 부담금 부과 처분한 거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갑에게 취소 판결 내려줄 거예요. 그럼 갑은 안 내도 돼요. 구제되는 거죠? 갑은 안 내도 됩니다. 취소 받았어요. 소송 냈으니까. 근데 을은 어떻게 될까? 을은요, 지금 소송 제기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니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위법인 채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내고 있단 말이야, 얘.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효력이 있는 부담금 부과 처분이니까 상대방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안 내고 있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얘는 내야 될 그러니까 얘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을이나 병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안 내고 있어. 안 내고 있으면 이거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응? 너 왜 안 내? 내야 될 의무인데 강제징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위헌 결정 이후에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 안 되잖아요. 그치? 이거 재산 압류한 거 무효예요. 여기서 셋째 주, 넷째, 다섯째 주 끝에 을에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했다 그랬어요. 이거 무효야 무효. 응? 그죠? 그 다음에 병은 납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을이나 병이나 모두 다 이미
부담금 부가처분 받으러 90일이 다 지났어요. 소송기간 지나서 얘는 취소하고 소송을 못해요. 그죠? 그럼 돌려받을 필요 없지. 싸워서 돌려받을 길은 없어요. 응? 그 이미 냈으니까 뭐 행정청이 뭐 강제징수 들어올 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그러면 제일 이 중에 갑은 이제 소송을 해서 싸운 사람이니까 안 내도 되고, 응? 내지도 않았고 취소받았으니까 안 내도 되지. 을은 제일 못된 놈이야. 못됐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나쁘도 않고 그냥 무작정 버티는 놈인데 안 내고 있어도 행정기관 어떻게 돼? 강제징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을은 얼씨구야, 그지? 병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지. 병은 순수하게 나빠한 사람인데 소송기간이 이미 지나서 아까 위헌 결정 내려도 이미 소송기간 지나서 불가증력 생긴 처분에는 위헌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송 못해요. 위헌 결정 나왔어도 이미 기간 지나서 소송 못하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데가 병이지,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자. 그러면 1번은 어때? 서울시장이 갑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처분 원칙이 무효입니까? 취소 사유죠. 처분 이후에 근거법률 위헌 결정 내려졌으니까 그 처분은 취소 사유 무효 X, 그죠? 그다음에 2번은 서울시장은 재산 압류된 을의 재산을 매각해서 여기는 뭐냐면 압류까지는 위헌 결정 나기 전에 했다는 말로 이해하자. 근데 압류까지는 위헌 결정 이전에 했더라도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거 있지, 매각. 여기 위헌 결정 이전까지 을에게 재산을 압류까지는 해놨는데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거는 이거는 위헌 결정 이후에 행해지는 것을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무효야. 그래서 2번 어때?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강제징수할 수 없습니다. 매각 못해요. 매각한 조치는 무효예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을이 누구야? 안 내고 소송도 납부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한 자지. 을은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이니까 뒤에 체납처분, 그러니까 막 압류 및 그 압류한 조치, 압류 조치 이런 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응?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하자에 쓴 게 선행처분이 부가처분,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부가처분, 의무 부과한 조치, 뒤에 강제징수에 해당하는 체납처분. 부가처분과 체납처분 사이를 하자 쓴 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행처분 취소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하자 쓴 게 안 되는 거니까. 응? 그래서 X. 4번은 서울시는 위헌 판결의 소급표에 따라 갑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된다?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원칙이 뭐예요? 소급하지 않아요. 장래에 향하여 효력 미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거에는 효력을 영향 안 줘요. 그죠? 그래서 을은 안 내고 있어도 강제징수도 안 당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병만 되돌려 받을 수도 없어요. 응? 그래서 환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위헌 결정이 이 법률의 위헌 결정은 소급이 아니에요. 원칙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 미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5번은 병이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 자, 이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이미 이 처분, 이게 부담금 부과처분이지. 부담금 부과처분은 처분이 있고 난 후 근거법률이 무효라고 결정되면 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는 것이 이 판례로 확립이 돼 있어. 취소 사유라는 게 판결로 확립돼 있는데 병이 뭐라고 주장한대? 이거 무효라고 판결해달라고 소환돼.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인데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내?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병의 청구는 기각? 여기 중요한 단어는 기각이야. 그치? 이 병의 주장 맞아? 무효라는 주장이 맞아요? 안 맞지? 판례로서는 취소 사유라고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데 무효라고 주장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거니까, 맞지 않는 거니까 기각이다 이거예요. 응? 기각과 각하 구별해 써야지. 이거는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는 게 아니라
주장이 안 맞다는 거야. 그지? 주장이 안 맞으니까 기각.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된 거예요. 확실히 문제 수준이 올라가죠. 잘 냈습니다. 응? 그 다음에 151번. 직권 취소 옳은 거 고르시오 했습니다. 직권 취소 옳은 거. 1번 얘 알아. 소송 도중에도 행정청은 지가은행이 알아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2번 어때? 명문의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죠. 응? 그럼 3번 어디가 틀렸어? 아, 이거는 법조문이야.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한 명령이 위법이라고 인정되면 취소나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응? 이건 정부 조직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취소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관이 한 어떤 처분이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취소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응? 자, 그래서 X고 4번. 아니, 4번은 너무 황당해. 아니, 위법인데다가 그것도 국민한테 불이익준행이야. 위법인, 침입죠. 국민한테 불이익준행인데 위법이래. 그러면 이거 취소해도 뭐 기득권 침해니 이런 문제 안 생겨. 오히려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 이익이 돼. 이런 거는 이익 형량할 필요도 없어요. 응? 취소, 위법,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득권 침해, 또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 이거 이익 형량에서 취소 여부 결정해야 되는 건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할 때 이익 형량해야 되지만 침입적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면 얼른 취소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침입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익 형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 그래서 X가 됐고 없다 그래서 5번은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 그럼 뭐야?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귀책 쌓여 있으니까 신뢰보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다면 뭐야? 신뢰보호 된다는 말이 X가 됐죠? 그래도 비교적 쉬운 문제. 자, 152번 철회. 옳은 거 고르래. 철회. 1번 어때? 철회권은 처분청만. 맞습니다. 철회는 처분청만이 철회할 수 있어요. 상급 감독청은 법에서 철회할 수 있다. 이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감독청은 직접 철회할 권한은 없어요. 응? 감독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이 없고 처분청만이 철회권이에요. 철회권자가 돼. 1번이 맞고 2번은 철회는 쟁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쟁송 절차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쟁송을 국민이 제기해서 뭐 권한가지간이 판정해서 취소하는 거지. 철회는 적법한 처분이 대상이야. 적법한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한 처분. 다 하자 있는 행위가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행정청만이 철회하는 것이지 쟁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논리가 어떻게 돼?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함. 적법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함. 반면에 쟁송은 하자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 둘이 안 맞아. 쟁송하고 철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응? 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쟁송 제기가 돼가지고 쟁송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 철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철회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요. 쟁송에 의한 철회라는 건 없어요. 적법한 처분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철회하고 쟁송 절차에 의해서 엄격하게 말도 안 됩니다. 응? 철회는 행정청에 의한 직권에 의한 철회만 있는 거지 쟁송에 의한 철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리상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철회 효과는 원칙이 뭐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해서만. 소급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그 원칙적으로 장래죠. 그래서 X. 취소는 원칙이 소급이에요. 왜냐면 뭐 애시당초 위법한 행위를 처음부터 한 거니까 나중에 취소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게 하는 게 원래 취소잖아. 철회는 적법한 행위가 됐고 나중에 철회한 이후부터 장래에 향해 유례가 없어지는 거니까 취소와 달리 장래에 향하여
철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4번은 사실관계 변동이 사정 변경이지 뭐.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철회 사유가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이런 거잖아. 응? 철회 사유가 전형적인 건데 안 된다 그랬고. 5번은 철회는 원시적 하자? 원시적 하자가 행정 처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생기는 하자인데, 그죠?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건 취소고,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하는 게 철회죠. 적법한 행위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하는 게 철회고. 개념 물어봤어. 그렇죠? 이거는 한 10년 전쯤의 문제라 7급이라도 그렇게 어렵게 안 냈어요. 기본에 충실하게 냈죠. 자, 153번, 154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153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무효 사정 판결 인정 안 돼. 취소 사유 있는 행위만, 그래도 위법이지만 효력이 발생한 행위래야 공익을 위해서 유지하는 사정 판결 내릴 수 있죠. 무효 사정 판결 인정 안 된다. 5. 2번 흠이 있어도,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은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 유지한다. 맞죠? 이게 소위 공정력 개념 설명입니다. 그죠? 공정력이라는 효력은 맞고. 3번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몇 가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 행정행위를 내용별로 구분할 때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행정이 내용별로 따지면 크게 어떻게 나눠? 내용별로 따지기 전에 여기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 계통.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구분이 있잖아. 응? 준자 하나 더 붙이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요 구분은 이제 행정기관이 법 집행행위를 했을 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권리를 주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는 이게 이제 법률행위적 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 행정청의 의사표시 내용, 의사표시대로, 내용대로 국민하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위는 뭐라 그래? 행정기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민한테 법 집행을 했든, 법에서 이 행위를 행정기관이 이 행위하면 무슨 효과가 부여되는데 법에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이 정한 대로,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하고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을 준법률행위적 행위 이렇게 부르지.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별로 따지면 둘로 나눠서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또 이런 구분이 있잖아. 그렇지?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적 행위는 내용이 뭐야? 의무하고 관련된 내용의 행위.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행위, 이런 게 이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의 행위를 명령적 행위라고. 요거는 국민한테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신분이나 지위, 권리를 주는 행위, 또 박탈하는 행위, 그런 거지. 이거는 이제 새로운 권리, 태어날 때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 신분, 지위, 이런 걸 부여하고 박탈하고 그런 내용의 행위를 형성적 행위라고 그러고, 그래서 명령적 행위에 속하는 거는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허가행위나 면제행위, 그지? 그 다음에 이 형성적 행위는 특허행위, 인가행위, 대리행위, 이렇게 세 가지, 그지? 하면 특인데,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내용별로 따지면 네 가지 있다. 네 가지로 나온다. 뭐 있어? 공통수학, 그지?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공통수학,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네 가지 나오지? 그러면 이걸 물은 거야.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돼? 형성적 행위와 명령적 행위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고, 맞죠? 그리고 형성적 행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형성적 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가 속한다. 맞는 내용이네. 그렇죠? 원래 이거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들이 기본이 나오면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 응? 기본에 충실해야 돼. 응? 자, 3번 문제였고, 4번은 어떻게 돼?
확인행위의 성격을 보고 있어. 확인은 자 읽어보면 첫째 줄 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의문. 확인이 키워드고 확인행위라는 거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권한 가진 기관이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 내리는 행위. 판단 내리는 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다. 확인행위.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뒤에 가서 두 번째 얘가 잘못했지. 얘로 합격 증서 발급, 영수증 교부. 이거는 이미 다 의문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격 공무원 시험원의 합격자로 결정하는 행위는 누가 합격자냐 불합격자냐 의문이 있을 때 당신은 합격자입니다. 이거는 확인. 이미 합격자로 결정이 난 사람한테 증명하는 증서 내주는 건 공증. 그지? 그래서 여기서 확인 행위는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응?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이런 게 예죠. 응? 결정. 그 다음에 이미 합격자나 당선자로 결정된 자에게 합격 증서, 응? 합격 증서, 증 발급해 주는 게 공증행위 아니야. 응? 당선증 발급, 당선 증서 이거 발급하는 건 공증행위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 들어갔어요. 합격 증서 발급 및 영수증 교부 증 주는 거는 공증행위의 예입니다. 응? 그래서 얘가 잘못 들어갔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이 와야 됩니다. 자, 154번은 안 풀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정의 종합이야.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 그러면 첫째,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법 규정은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대. 응?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뭐뭐하면 예를 들어 유승준 같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한민국의 뭐뭐하면이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우려 있으면 그런 우려가 있는 자는 이게 요건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 대부분 법조항이 이렇게 뭐뭐하면 하는 뭐뭐한 자는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효과 부분이 있는데 이 요건에 굉장히 이게 불명확한 개념이야. 그죠?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자냐 아니냐. 사실은 되게 불명확한 개념이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행정청이 판단하는 건 하나의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개념이다. 이쪽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정확한 하나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른바 판단 여지의 영역이고,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때 법이 정한 효과에 해당하는 어떤 조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게 이쪽 부분이 재량이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네. 법 규정의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현실의 사안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거 판단하는 거는 행정청에게 1차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여지가 주어져 있긴 한데 그 판단이 법이 정한 절차 이런 거를 제대로 지켜서 판단을 내린 이상 행정청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은 법원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존중될 여지가 있는 영역을 판단 여지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정청의 재량이란 이쪽 부분에 있는 거다. 효과 부분에. 재량이란 건 뭔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여기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하나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 요구되는 그런 개념이다. 여기는 재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번 어때? 재량이란 법 규정의 요건에는 없는 거고 법 규정의 효과에 관한 부분에서만 재량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응? 재량은 효과 부분에서만 인정된다. 응? 1번 O. 그리고 거기다 쓰는 건 판단 여지는 요건 부분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응? 재량은 효과 부분에서, 판단 여지는 요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있느냐는 법의 문구를 보고 있다 판단하기도 하지만 문구상으로 애매하면 법 해석을 통해서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응? 해석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3번 재량행위에는 법이 정한 효과를 제한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X입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알아서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죠. 기속행위에 못 붙이는 거지, 그지? 3번이 명확히 틀렸죠. 재량행위는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법이 정한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분은 법이 어떻게 규정했느냐, 1차적으로 법 규정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구책 사안 보고. 넘어갑니다. 어휴, 시간이 다 가버렸네. 좀 쉬고 1시간 더 하려고 했더니 아예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고 밥 먹고 오후에 또 이어가죠. 자, 거의 다 와가겠지? 자, 아니구나. 행정위가 조금 더 남았으니까 7급 이상. 155번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취소, 철회. 틀린 거. 1번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청은 지가한 처분 알아서 취소하고 적법한 새로운 처분 다시 할 수도 있다. 5. 2번 에이 뭐야, 과세처분 취소 다시 취소시켜서 세금부가 살려낼 수 있다? 없다지. 회복시킬 수 없는데 있다 그랬지. 뭐 말만 길어. 그러니까 첫째, 당연무효가 아닌 상속세 부과, 여기 줄이면 과세처분이라고 그래요. 과세처분 내렸다가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했다가 직권 취소한 행위에 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상속세 부과를 처분을 회복시킬 수 없다. 2번이 답이 됐죠. 3번은 두 번째 끝에 철회. 그럼 뭐예요? 철회. 여기 철회 사유, 중대한 사정 변경, 사정 변경, 중대한 공상 필요, 이런 거 다 철회 사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 이거 판결문 똑같은 거니까 취소 사유는 원시적 가하자고, 응? 철회 사유는 후발적 사정이다. 응? 그 다음에 156번 하자 승계론에서 구성력. 요건 조금 이제 소수설 냈다. 소수설. 그러니까 구속력설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게 뭘 전제라면 우리가 이제 우리 통설과 판례는 하자 승계라는 논의로 제목으로 논의를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자,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근데 이거 소송기간 지나서 불가증력 생겨버렸다. 그러면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선행처분은 이제 그 효력이 확정된 걸로 간주해. 그러면 여기 확정이 났는데 따라서 선행처분에 이거 효력이 불가증되면 효력이 확정됐다. 이 확정된 효력이 뒤의 행위에도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뒤의 행위에서 앞 행위 또다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선행위, 후행위에 대한 구속력 이론이야. 그래서 앞 행위의 효력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뒷단계 행위에서 앞 행위의 효력을 또다시 문제 삼고 주장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구속력을 미친다는 거야. 다만 예외를 인정해야 된대. 선행의 효력이 확정됐더라도 상대방한테 우리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한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구속하는 힘을 깨트려서 그걸 인정하지 말고 뒷단계 행위에서 선행행위에 위법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이 논리야. 그래서 하자의 승계는 다를 바도 없어요. 말만 표현이 좀 다르지. 그러면 읽어보자. 1번
선행행위의 사실적인 법적 상태, 선행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도 안에서 선행행위의 구속력. 선행행위의 구속력이란 선행행위 효력이 확정된 효력이 뒤행위까지 구속해서 뒤행위 단계에서 앞행위 위법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맞고, 또 선행행위 상대방과 후행위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에 또 선행행위 구속력 인정. 그러니까 선행위가 후행위에 구속하는 힘을 미쳐서 후행위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게 되려면 첫째, 앞행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응? 또 앞행위의 상대방과 뒤행위 상대방이 동일하고, 응? 그 다음에 3번 앞행위와 선행행위의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할 때, 이럴 때 선행행위에 후행위에 구속하는 힘이 있어서 뒷단계에서 선행이 못 다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4번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 불가능했거나 또는 앞행위 확정된 구속력에 구속을 해서 상대방 국민이 뒤의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하는 게 예측할 수 없거나 수인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야?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을 배제, 그러니까 구속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4번은 그때 한해서, 요거는 4번, 요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4번. 응? 자, 요거는 소수서를 낸 거예요. 소수 견해를. 응?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연습 삼아 한 걸로. 다 대부분은 여러분 시험에는 소수설로 이렇게 한 문제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157번 문제. 하자. 옳은 거. 1번 무슨 사건 이렇게 낸 거야? 대통령이 사표 수리권자인데 국정원장이 사표 수리한 거 이거야. 사표 수리권자가 아닌, 임명권이 없는, 즉 의원 면직 처분이면 뭐야? 그때 의원 면직 처분이 사표 수리하는 거야. 사표 수리권이 없는, 원래 그러니까 임명하고 면직시키고 하는 건데, 그 임명권자가 사표 수리권자인데 사표 수리권도 없는 자가 자기 소속 공무원에서 사표 수리한 처분은 권한을 넘는 행위로서 무관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응?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라는 게 달라요. 이거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표 수리라는 행위는 수동적인 행위야. 지가 그만둔다고 사표 낸 거에 대해서 별 뭐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잖아. 그런 점 뭐 등등 해가지고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1번이 X, 2번은 어떤 논리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이게 일단 키워드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무효. 적법한 건물이야. 철거 대상이 아니야. 거기다 철거 명령이 있다면 무효. 그러면 선행행위가 무효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철거에 대한 의무는 있지도 않은데 왜 철거 안 하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막 개집행 계고 절차 쭉 한 건 쏴르르 무효. 그치? 여기서는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후행 대집행 계고도 당연히 무효다. 응? 선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언제나 승계? 1번 5. 2번이 답이지. 3번 어디가 틀렸어? 이제 다 안다. 처분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근거법률 위헌 결정. 그러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 그렇지? 따라서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이 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처분 당시에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나기 전이니까 그 처분이 명백하게 위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응? 3번 틀렸고, 4번은 첫째 줄 끝에 자, 산림청장과 협의 있지, 협의. 요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방부 장관이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뭔가 승인을 내주도록 법이 정해져. 그럼 이게 행정기관끼리 어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이 절차는 이제 절차의 의미는 다른 기관의 동의를 얻으라는 말은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지, 의논을 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거지, 다른 행정에 동의를 얻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이 된다면 그 동의를 안 거치고 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이건 동의를 얻으라는 말은 아니고 사전에 의논하는 자문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문 절차로. 그래서 협의 있고로, 자, 두 번째 줄에 산림청장 협의. 이 협의는 무슨 의미라고? 의견을 들어보고 해라는 자문 절차의 의미다. 자문을 거치라는 뜻이다. 자문을 거쳐서 하라는 의미다. 이게 판례의 뜻입니다. 거기 결정적으로 트는 게 셋째 줄. 그 다른 산림청장의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거. 의견에 따라 그러면 산림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다? 그럼 산림청장이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고, 동의해줘야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강한 의미는 아닌데, 그냥 약하게 산림청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좀 참작해서 하라, 이런 의미래. 응? 그래서 그 산림청장의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것 아니다. 그런 정도의 약한 의미를 갖는 거라, 이 산림청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국방부 장관님과 승인을 내줬다면 그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게 돼서 위법이긴 한데, 위법의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사유. 응? 자, 그래서 자, 산림청장 협의 동의 얻으라는 게 아니라 자문을 거치라는 것. 두 번째, 협의를 안 거치고 행한 승인 처분은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응?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번 한 문제니까 거기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행정의 효력. 이거 했어요? 아, 공정력 할 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159번은 이것도 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하자. 야, 그냥 한 문제야, 한 문제. 응? 한 페이지가. 자, 근데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다 아는 내용이야. 자, 159번을 보니까 갑이라는 국민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이 상당한 기간 내에, 여기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이제 법이 인정하는 기간 내에 이제 불허가 처분했다는 거야. 핵심은 이제 건축 불허가 처분이지, 신청받고 불허가 처분하면서, 불허가 처분하는 이유로 건축법이 정한 불허가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 관련 법률이 정한 소방서정의 건축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대. 응? 여기서 중요한 거, 소방서장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사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건축 불허가 처분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이유일 뿐이야. 그렇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우선 니은부터 보세요. 니은번.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갑한테 행해진 처분은 하나예요.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하는 건 서울시장이 건축 불허가 처분이 건축허가 거부잖아. 건축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시장이 건축허가 거부하면서 이유를 두 가지 들었어. 하나는 너 건축법이 정한 허가 요건 못 갖췄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방서장이 동의를 안 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행해진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시장이 행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의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응? 따라서 이거는 소송 대상이면 별도의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돼요.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나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한 거 이거 문제 있는데 내 소방 관련 법에 보면 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동의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해줬대.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한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시장이 자기한테 건축허가 거부한 거 이것만 소송 대상으로 돼.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거부한 거 위법이다, 취소해라, 이걸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소송에서 소방서장이 동의 안 했다는 이유, 이거 잘못된 거다.
그걸 그 재판에서 함께 주장하면 되는 거지. 소방서 등의 부동의 자체가 소송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야. 응? 니은 틀렸어요. 소방서 등의 건축 부동의는 시장이 행한 건축 불허가 처분의 이유 중에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닙니다. 니은 X. 그러면 디귿 맞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은 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국민 갑은 디귿번 설명. 시장이 행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면서 그 소송에서 뭐 주장할 수 있어? 너 건축법이 정한 허가 요건 다 갖췄는데 왜 안 갖췄다고 그러냐? 그 이유 잘못됐다. 또 소방서장이 동의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왜 소방서장이 동의를 안 해준 것 같고 거부하는 이유로 삼느냐? 같이 주장하면 되는 거야. 그럼 디귿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소송 대상은 건축 불허가 처분. 이거 다투면서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응? 디귿도. 그 다음에 리을번. 서울시장, 여기서 시장은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하는 사유가 건축 부동의 사유 일시적인 거고 보완이 가능한 것인데도 상대방한테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걸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바로 했다면 이거는 보완할 기회를 안 주고 보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할 기회를 안 주고 했다면 이 불허가 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응? 리을도 문제 없어요. 원래 행정 절차법에 보면 뭔가 신청이 있을 때 요건 미비했다고 바로 거부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보완을 먼저 요구하고 보완 안 해오면 그때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죠. 바로 절차법 위반이네요. 응? 리을도 문제 없고. 기억은 만약 갑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후 시장이 허가에 관련된 처분하기 이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소방서장의 무슨 동의를 얻어야만 하도록 이렇게 바뀐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거 뭐 물어본 거야? 자, 행정기관이 적용해야 될 법. 자,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당시의 법은 이 법. 그래서 상대방은 이 법에 따라 요건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신청받고 허가 여부 결정할 당시에는 허가 여부 결정 이때 와서 하는데 요 사이에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대. 그러면 어느 법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해야 돼요? 신청 당시의 법에 따라 결정해야 돼요. 허가 처분 시점의 법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해야 돼요. 어느 법? 신청 시야, 처분 시야? 처분 시. 국민한테 이익되는 행위 신청받고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 국민이 뭘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제재를 할 때는 위반 행위 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국민이 이익 주는 거 해달라고 신청 받아서 할 때는 신청시법이 아니라 처분시법. 그럼 여기서는 지금 법이 어떻게 됐대? 응? 첫째 줄 허가해달라고 신청이 났고 신청이 들어왔고 아직 시장이 허가할지 여부 결정하기 전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대. 그러면 허가 처분 즉 처분할 당시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소방서장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 내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허가 못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셋째 줄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는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뀐 법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으니까 바뀐 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기억의 의미는 뭐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신청에 의한 처분은 신청에 의한 처분인 경우 뭐라고? 처분은 신청시 법이 아니라 처분 내릴 당시의 법, 처분시 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할 내릴 당시에는 이미 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니까 개정 시행된 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건축 부동의 하면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하면 건축허가 거부해야 되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X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알고 나면은 쉬운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어. 밥 먹고